내 이름은 박정희, 65이다. 남편이 남긴 건물 덕분에 생활은 넉넉하지만 내 삶의 전부는 아들 성민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평범한 할머니로 알지만 사실 나는 강남에 있는 상가와 빌라, 오피스텔까지 몇 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겉으로는 늘 검소하게 살았다. 이유는 단 하나, 성민이에게 돈보다 사람의 가치를 먼저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이다. 성민이는 33이고 사법시험만큼은 번번이 떨어졌다. 처음엔 다음엔 붙을 거야 하며 씩씩했는데 이제는 시험이 끝날 때마다 힘없이 주저앉았다. 어느 날 초췌한 얼굴로 들어온 성민이를 보며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밤새 거실을 서성이며 남편이 생전에 성민이만큼은 당당하게 살게 해주자던 말을 떠올렸다. 그리고 새벽녘 커피잔을 들고 다짐했다. 이 아이를 이렇게 두면 무너진다.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성민이와 마주 앉았다. 성민아, 이젠 방향을 바꿔보자. 공부한 걸 가르치면 어때? 너처럼 해본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성민이는 고개를 저었고 나는 단호히 말했다. 우리 강남 상가 1층 빈 호실 있잖니. 거기서 학원을 열어보자.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쳐 보는 거야. 엄마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우리는 강남에 학원을 준비했다. 최신식 인테리어와 반짝이는 간판, 넓은 강의실은 성민이의 삶이 새로 시작하는 무대 같았다. 나는 학원 뒷일을 맡고 성민이는 강의와 학생 관리를 맡았다. 2달 뒤 학원은 자리 잡았다. 학생들이 조금씩 늘고 성민이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자신감이 돌아왔다. 나는 사무실 구석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성민이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학원에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28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고 수수한 외모의 여인이었다. 저 여기 수업 들을 수 있나요? 선생님 강의 좋다고 해서. 성민이는 고개를 들고 반갑게 말했다. 아, 네. 앉으세요. 잠시 후에 강의 시작합니다. 나는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눈빛이 계산적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속에 번져가기 시작했다.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날 조짐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유진이 학원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부터 나는 그녀의 태도를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학생인 듯 들어오더니 이제는 수업이 끝난 뒤에도 성민이와 차를 마시거나 강의실을 정리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유진 언니가 선생님 도와준다는 말이 퍼졌다. 겉으로는 고맙다고 웃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작은 의심이 자리 잡았다. 아직 여자친구나 며느리도 아닌 여자가 우리 학원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었다. 성민이는 그런 유진의 태도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 실패의 상처로 움츠러든 그에게 유진은 당신은 특별하다는 말을 자주 해주었고 성민이는 그 말에 힘을 얻는 듯 보였다. 나는 사무실 구석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두 사람의 모습을 스치듯 보았다. 이 아이가 겨우 다시 웃기 시작했는데 내가 괜히 끼어들어 상처 줄 순 없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점점 자라났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과일과 빵을 들고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 공손한 인사와 함께 성민과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유진 양, 요즘은 어디서 일하세요? 아, 저 그냥 잠깐 쉬고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수줍은 표정을 지었다.
성민이는 그녀를 감싸며 말했다. 엄마, 유진 씨 많이 힘들었대요. 이제는 제가 지켜주고 싶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 속 성민이는 아직 초등학생이었고 내 옆에서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사진 속의 성민이를 지켜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 무렵부터 유진은 학원에 마치 직원처럼 굴었다. 학생 상담 전화를 받거나 수업 준비를 돕거나 SNS 홍보까지 나섰다. 성민이는 고마워했고 나는 그럴수록 마음이 더 불안했다. 아직 며느리도 아닌 여자가 이렇게 가까이 들어오는데 내가 섣불리 제지했다가는 성민의 마음만 더 멀어질 것 같았다. 여름이 오기 전 학원은 겉으로 보기엔 더 번창해 보였다. 강남 대로변에 번쩍이는 간판과 꽉 찬 강의실, 학생들이 오가며 남긴 칭찬 덕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축하해요라고 했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점점 불안해졌다. 왜냐하면 유진이가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 공동 운영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성민이는 그녀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강의 외일들도 그녀에게 맡겼다. 어느 날 저녁 성민이는 내 앞에 앉아 단단히 마음을 먹은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이제 저 혼자 해볼게요. 유진 씨랑 같이 살면서 학원도 같이 운영하려고요. 그 말이 끝나자 내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뭐라고? 너같이 산다고? 성민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도 이제 33이에요. 늘 엄마한테 기대서만 살 수 없잖아요. 나는 목구멍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았다. 성민아, 내가 결정한 일이라면 말리진 않겠다. 하지만 학원과 건물은 아직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 돈과 서류는 엄마가 관리할게. 그게 너의 앞날을 지키는 거야. 성민이는 잠시 말을 잃더니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는 결국 돈 얘기군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날 이후 성민이는 짐을 싸서 유진의 오피스텔로 들어갔다. 나는 그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그러나 바로 그날부터 나는 모든 서류를 정리했다. 학원 명의와 계좌를 내 이름으로 단단히 묶고 임대료와 공과금도 직접 납부했다. 내가 원하는 건 재산이 아니라 성민이가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끊을 수 있는 손잡이였다. 그 사이 유진의 태도는 점점 변했다. 돈이 끊기자 명품을 요구하고 성민에게 짜증을 내고 다른 남자를 만나 외박을 하기도 했다. 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더는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부터 성민이의 눈빛 속에도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가을이 오자 학원은 겉으로만 번쩍였다. 간판은 여전히 빛났지만 강의실의 열기는 점점 식어갔다. 학생들이 줄어들고 환불 요구가 들어왔다. 성민이의 얼굴은 날마다 지쳐갔고 강의 후 남는 시간에는 늘 한숨만 내쉬었다. 유진은 학원 수입이 줄자 태도가 변했다. 예전처럼 웃으며 학생들을 맞던 모습은 사라지고 명품 매장을 다니며 사진을 SNS에 올렸다. 학원 일보다 자신의 생활을 먼저 챙기는 모습이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어느 날은 성민에게 공개적으로 불평하기도 했다. 성민 씨, 이렇게 벌어선 우리 생활 안 돼요. 나도 이제 지쳤어요. 성민이는 그 말에 얼굴이 굳었지만 반박하지 못했다. 학원 운영비가 점점 빠듯해지자 유진은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카드값과 생활비도 늘어났다. 나는 이미 학원 계좌를 내 명의로 돌려놓았기에
더 이상 유진이 건드릴 수 없었지만 성민이의 개인 카드는 여전히 그녀의 손에 있었다. 어느 날 밤 성민이가 내 집에 찾아와 올듯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성민아,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한다. 사람을 볼 때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 그날 이후 성민이는 유진의 진짜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 시작했다. 밤늦게 귀가하는 그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 학원 비용을 제멋대로 쓰는 내역들. 그는 멍하니 앉아 밤새 울었다. 그리고 그 울음 뒤로 그의 눈빛 속의 변화를 예고하는 작은 빛이 다시 깜빡이고 있었다. 겨울 초입 어느 날 늦은 밤에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서였다. 유진이 성민이의 카드를 사용하다가 도난카드 의심 신고로 연행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미 준비된 마음으로 성민을 불렀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강남 경찰서로 향했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때렸고 성민의 얼굴은 잿빛처럼 창백했다. 조사실에 들어서자 유진은 울며 소리쳤다. 우린 부부예요. 남편 카드 쓰는 게 왜 문제예요? 그녀의 손목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성민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유진 씨, 나 당신과 혼인신고 안 했어. 엄마가 바라지 않은 결혼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엄마에 대한 예의로 혼인신고까지는 안 했어. 그래서 당신과 나는 법적으로 남남이야. 물론 내 카드를 쓰면 그건 내 허락 없이 쓴 거야. 순간 유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성민 씨,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았는데. 경찰 조사관이 유진을 데리고 나갔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성민 씨, 제발하며 매달렸지만 성민은 고개를 돌렸다. 몇 달 동안 이어진 달콤한 거짓말과 욕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조사가 끝난 뒤 우리는 경찰서 밖으로 나왔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내 마음에는 묘한 안도감이 흘렀다. 성민이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마음을 이제야 알았어요.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며칠 뒤 성민이는 학원으로 돌아와 묵묵히 교재를 정리하며 다시 수업을 준비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